안녕하세요, 테가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국내 제조업체인 아이펙사의 도트 사이트입니다. 모델명은 MPRS 2520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설계해서 제작한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제작한 제품인데요. 본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시제품으로 사업 참가 제품과 최종 사양이 다를 수 있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사실 좀 강하게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도트 사이트의 선두주자인 에임포인트사의 콤프 M5S 모델, 그리고 트리콘사의 MRO 제품을 사실 적절히 믹스한 듯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단순하게 데드카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이런 소형 도트 사이트 카테고리의 제품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도트 사이트의 외형적 특징들이 사실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드카피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팩에 다니면서 설계한 MPRS 3027이라는 모델하고 이제 외형적인 디자인 흐름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각 회사별 장점을 어떻게 보면 골고루 섭취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배터리부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돌출부를 위치하게 한 것은 이제 실제 조준을 할 때 시야를 가리는 부분, 보통 이제 총에 장착을 하게 되면 윗부분에 조준을 하고 이 주변 돌출부의 시야를 최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야를 관측할 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부를 하단으로 내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컴프 M5S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2005년도에 그 D사에 재직할 당시에 제작한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기존에는 이제 도트 사이트가 대부분 이제 배터리부가 이 상단 쪽에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초로 이 배터리부를 아래쪽에 내려서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이 제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M 포인트사에서도 그 뒤에 이제 콤프 M4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부를 하단으로 내린 디자인으로 변경돼서 M5S가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보시면 AAA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상세 제품 사양은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알카라인 배터리 기준으로 특정 단계에서 6만 시간 이상을 상회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초기 요구 사항인 5만 시간을 설정 타겟으로 잡고 설계가 되었고요. 이런 1.5V 배터리를 승합을 시켜서 보통 LED가 3V에서 구동되는데, 이 제품은 붉은색 계열은 보통 2V, 2.2V 그 정도에서 밝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LED는 이제 저전력인데 고위도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용 시간이 꽤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AAA 배터리를 사용한 것은 사실 배터리 수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제품들이 그 동전 형태의 CR2032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배터리 용량도 작고 사실 쉽게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에 간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 보급되는 배터리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도 사실 회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일단 이런 알카라인 배터리 기준이고요. 이 제품은 에너자이저에서 나온 리튬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가 보통 이제 3V라고 보시는 아실 수도 있는데, 동일한 사이즈의 1.5V 리튬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알카라인의 1.5배, 많이는 2배까지도 용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면 사실 사용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방수는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이런 부위가 다 이중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스위치는 트리콘 MRO처럼 이렇게 상부에서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디자인 형태는 CR203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립할 때 쓰는 부분이고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여기를 연다고 해서 열리지가 않는 부위고, 실제 배터리는 여기 있고 이 부분은 스위치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각 단별 돌아가는 회전 토크를 좀 강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격 반동이나 아니면 장구에 이렇게 쓸리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지금 그 스위치 쪽에 이 제품이 C 제품이라서 각인이 안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저는 꺼진 상태고요. 1, 2, 3, 4, 5 요 지금 안 보이죠? 켜졌는데 이게 그 야간 모드입니다. 그리고 6, 7, 8, 9, 10, 11, 12 지금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도트가 좀 크게 보이는데, 주간은 총 7단계로 되어 있고 지금 12단계는 굉장히 밝죠. 이 12단계는 엑스트라 브라이트 모드로 이제 사막 같은 지역에서 광원이 태양광이 강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단계, 9단계 정도까지만 돼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제품을 처음에 설계할 때 스위치는 사실 그 M.Point M5S처럼 뒤쪽에 있었어요. 여기가 디자인이 사실 살짝 어색하죠. 근데 그 지금 여기 스위치를 두려다가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그 오레오 플랫폼의 이제 고성능 확대경을 보면 좌수 우수 변환이 가능한 마운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사격할 때 좌수 우수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위치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분명히 뭐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왼손 좌수 사격수는 조작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좌수 우수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위치를 한 것 뿐이지, 이거를 뭐 디자인상으로 MRO를 카피를 한 건 아닙니다. 사용하기 편한 위치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치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0점 클릭부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일자 드라이버처럼 생겼어요. 클릭캡 쪽이. 그래서 이거를 열면 특별한 공구가 없이 바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지금 돌아간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보통 이런 홈이 있으면 일자 드라이버로 막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손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그 서스 304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부분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고려를 해서 재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캡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도 방수가 됩니다. 기본 방수가 충분히 다 가능한 상태고, 이 캡은 이제 이 부분을 보호하는 거죠. 먼지나 아니면 파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캡을 끼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 클릭이랑 그다음 좌우 조절 클릭부가 디자인이 사실 조금 달라요. 이쪽 보호 가이드 부분이. 그래서 위쪽은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충격을 받을 때 이렇게 크게 받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제 돌출시키는 부위가 많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그 외부 충격 받는 부위만 좀 큰 두께로 이렇게 보호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조작을 하는 범위는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를 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독자 규격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의 형태는 그 가장 많은 호환 마운트가 출시되고 있는 에임포인트 4 제품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은 살 빼기 구간이에요. 무게를 이만큼 줄인 거고, 이렇게 출시되고 있는 QD 마운트를 그냥 그대로 부착을 하시면 돼요. 마운트 홀이 모두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ndpoint용으로 나온 어떤 마운트든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마운트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마운트도 뭐 사실 도트 사이트를 장착하고 0점 조절한 뒤에 뭐 다시 푸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동일한 사이즈예요. 이 두 볼트가 마운트 결합 볼트랑 그리고 이렇게 레일에 장착하는 볼트가 볼트 규격은 다르지만 이 육각 렌치 부분은 동일한 사이즈라서 한 공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시제품이긴 하지만 양산품에 준하는 기준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일단 제품 마감도 사실 신경을 꽤 쓴 제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부품의 결합부에는 충격과 방수를 염두에 두고 전용 접합제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배터리 실린더 쪽이랑 본체랑 여기 이렇게 본딩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체랑 태물렌즈구 쪽 여기도 다 본딩이 되어 있어요. 뒤쪽 접안 렌즈랑 몸체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본딩 처리가 다 돼서 마치 일체형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회사로 직접 다시 가서 이제 그 AS 기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절차는 에임포인트도 모두 똑같은 절차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 정비가 사실 허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죠. 뭐 부대 정비할 부분도 없어요. 사실 뭐 해봐야 이런 캐비너 교체하는 수준이지, 마운트나 교체하고 그 수준이지, 렌즈가 깨지거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러면 제조사에 다시 가서 수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의 그 충격 테스트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사실 다 비공식이에요. 공식적인 제안서상의 내용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X축으로 1000G가 넘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방수는 보통 이제 충격하고 방수를 별도로 생각하는데, 충격에 견디는 내충격성을 가지면 방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예상은 50m까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험 장비로는 우선 3기압까지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압력 테스트죠. 30m 물속에 들어갔을 때 3기압이 가해지는 그런 압력 조건 하에서 30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멀쩡합니다. 사실 이 제품이 시험을 한 제품이에요. 오력 플랫폼 이제 그 ROC가 초기에는 20m 방수를 얘기했었는데, 그 20m 방수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 무슨 기준을 가지고 20m까지만 방수를 한다라고 했는지. 근데 정작 본 사업에는 1m 방수로 변경돼서 제품 기준치가 굉장히 하향평준화 돼버렸죠. 1m 방수는 진짜 십몇 년 전 기준이에요. 지금은 그런 기준으로 그 ROC를 정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낮은 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말 그대로 터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이 제품은 뭐 보통 흔히 얘기하는 군 장비의 표준으로 보는 미군 장비와 endpoint 제품이겠죠. 뭐 스펙상으로는 뭐 실제로 군에서 검증받지는 않았어요. 아직 군 적합 판정은 이제 그 제안서가 통과되면 군에서 그 구매 시험 평가를 거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들어가는 제품 가지고 군에서 군 적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걸 받게 되면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공식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스펙상으로는 뭐 대등하게 설계가 되고 그리고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사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트 사이즈는 2모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도트가 이게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네, 일단 이모화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에펙 있을 때 이제 각 팀장님들하고 이제 같이 제작한 측정 장비가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방산 업체인 H사에서 이제 기술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이 도트 사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트 그 조준점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클릭당 이동량, 총 이동량, 그리고 반복 이동했을 때 제 위치가 오는지 그걸 측정하는 장비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그 장비로 측정을 했고요. 그 장비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 퀄리메이터를 두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관능 검사가 아니고, 누가 검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치를 보여주는, 수치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카메라로 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 조준점을 촬영을 해서, 이 장비는 물론 고정되어 있고요. 카메라도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장비를 스테이지로 이제 X축, Y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이동도 있고, 그리고 0.클릭 양 조절하는 거, 이제 그런 거부터 다 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안서에 다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클릭당 이동량도 0.5모아, 그리고 반복 이동량도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임포인트 제품을 보면 이제 제품 스펙 중에 광학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희도 일단 미군 기준으로 일단 측정을 했는데, 측정 방법은 이 도트 사이트를 뒤쪽에 나이트 비전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밝기 조절을 한 다음에
대물 렌즈에서 전방 10m 방향에서 나이트 비전으로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기 광원이 보이죠? 이 광원이 사실 나이트 비전 밝기로 조절하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m 떨어진 거리에서 나이트 비전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상대가 적이 나이트 비전을 착용했을 때 이 광원을 찾을 수 있냐 없냐, 광원으로 그 본인의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지금 나와 있는 ROC에는 측정 환경은 야간인데 주간 밝기의 중간 단계로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로. 사실 뭐 잘 보이진 않죠. 보면 아주 작은 점이 보이는데, 근데 주간 밝기의 중간 단계를 두고 대물 렌즈에서 10m도 아니고 25m 떨어진 곳에서 이 광원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런 조건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이제 2단 그 주간 밝기 중간 단계로 야간에서 대물 렌즈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광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LED는 뭐 대부분의 도트 사이트가 그렇지만 일단 파장은 65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650 나노미터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제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6만 시간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단계수에 따라서 시간이 틀려요. 그 endpoint에서 그 8단계라고 하는 endpoint는 그 단계수가 좀 낮죠. 9단계까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단계인가 9단계까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단계에서 1만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랑 어떻게 보면 단계별 밝기가 좀 달라서 저희는 9단계에서 약 1년 좀 넘게 1년 5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단계 밝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이 12, 11, 19단계예요. 2단계에서 만 시간 정도, 그리고 8단계, 7단계를 가면 6만 7천 시간, 그리고 6단계를 가면 17만 5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6단계 밝기는 해가 질 무렵, 밤은 아니고 해가 질 무렵 정도에서 사용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17만 5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무게는 대략 한 200g, 약간 오버가 되는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205g 나갈 때도 있고, 뭐 그거는 본딩 양이나 뭐 안에 내부에 칠하는 그리스 양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200g 오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endpoint 콤프 M5S는 235g입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가볍습니다. 표면 처리는 일반적으로 뭐 하드 아노다이징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하드 아노다이징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중에 타입 3, 미군이 사용하는 스펙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되게 터프합니다. 네, 아주 터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광축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마운트를 레일에 물렸을 때 레일 상단면에서 이 광축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37mm예요. 그래서 보통 뭐 외국 제품 기준으로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미군 쪽 같은 경우는 M4 기준이기 때문에 최초의 도트 사이트가 사용되었을 때 M4 기준으로 이 제품을 그 도트 사이트를 장착하면 제품의 센터 부분 시야에 가늠새가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늠새가 없거나 접히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1이나 K2는
M4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K1이나 K2의 가늠쇠가 사실 이 제품 보면 한 요 정도, 지금 제 손가락 보이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얘가 사실 완전히 없으면 기준이 조금 또 사라지는 게 총을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기울어진 거는 이 지금 여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기울어진지 바로 섰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총에 가늠쇠가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 해서 기울어졌다는 기준을 알 수 있도록 높이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계치로 낮추었지만 뒤편에 장착하는 이제 3배율 확대경과 호환을 고려해서 높이 조절용 요 사이에 넣는 스페이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인포인트 제품인데 이렇게 높이를 두 제품을 동일하게 봤을 때 이렇게 높이 차이가 좀 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스페이스를 넣으면 이렇게 광축을 일치시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확대경들은 이렇게 확대경의 센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조절구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운트의 갭은 다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용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환경 시험은 뭐 이번 요구 사항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밀 스탠다드 810G로 진행을 했고 모두 통과했습니다. 시험 작성서는 당연히 첨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리오 플랫폼은 뭐 지난주에 입찰이 마감이 됐고 제안서가 다 들어갔고 지금 아마 제안서 평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2주 동안 제안서 평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 필요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길 바라며 기대를 하며,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최소 ROC가 아니고 진정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제품들을 준비를 해서 참가하길 바랍니다. 뭐 이미 만든 제품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기준으로 만든 제품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 제품 공개도 지금 미리 해도 되는지 또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우수 상용품 구매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이나 기존에 미리 만든 시제품이나 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땡큐.